네, 안녕하십니까. 강본부장입니다. 그래도 빨간 옷은 계속 입어야죠. 예, 뭐, 국힘당이 뭐 나중에 또 뭐, 스스로 개혁한다 그래가지고 뭐 색깔을 바꾼다거나, 뭐 이름을 바꾼다거나, 뭐, 별일을 다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뭐 그때까지는, 응? 국힘은 빨간색, 응?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또 지금은 파워피플 아니겠습니까? 음. 이 청년의 힘은요, 그리고 국힘 만들기 전에 만든 거예요. 예, 제가 청년의 힘이라는 이름을 짓고 나니까 자기들이 국힘으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2016년, 예, 2016년 우리가 9월에 만들었는데, 국힘이 2017년에 생겼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 이름으로 막 청년의 힘이라는 것도 자기들 또 그 자체 조직을 김종인 씨가 만들었잖아요. 그때 비대위원장 하면서. 예, 근데 국힘은 제가 먼저입니다. 아니 국힘이었나. 그 청년의 힘은 제가 먼저예요. 아무튼 뭐 많이 허망합니다.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조금 막 뭐랄까 분노도 생기고 다 이제 보시는 분들도 그러겠지만 누구 때문일까 생각 들고 뭐 진짜 뭐 말씀하시는 대로 상관이니 이런들도 있는 건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지 뭐. 근데 가장 이제 저는 솔직히 뭐 뭐 부정선거도 부정선거고 뭐 다 제가 늘 말씀드리면 부정선거를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선거는 우리가 집권을 하고 나서 밝혀야만 밝혀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하는 것뿐이야. 왜? 이게 마치 그런 거잖아요. 뭐 소위 얘기해서 배우자가 바람난 게 의심이 되는데 결정적인 증거를 내가 못 찾고 또 찾았다 하더라도 그게 뭐 여러 사람들한테 내밀었을 때 그 사람들이 자꾸 그걸 무시하는 정도의 증거 가지고는 내가 배우자의 부정을 어떻게 보면 규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걸 얘기하면 나만 자꾸 이상한 사람 되니까 결정적으로 진짜 한 방을 하든지 아니면 진짜 완전히 둘이 진짜 뭐 그러고 있는 상황을 막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자꾸 몇 시에 나갔다더라, 몇 시에 들어왔다, 어디 여행 갔다 왔다, 뭐 이런 거 가지고는 뭐 우리가 내미는 입장에서는 그게 빼고 뭐 차고 넘치는 증거인데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저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게 결국은 저는 자꾸 무슨 생각이 드냐면 윤 대통령께서 대통령 하실 때 왜 그 결정적인 증거를 만들지 못했을까 그런 어떻게 보면 솔직히 얘기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원망도 좀 있어요. 그걸 왜 우리가 권력이 있을 때도 못 잡으면은 권력 없는 데서 어떻게 잡는단 말이야. 응? 국가정보원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경찰을 다 쥐고 있을 때도 그 근거를 못 잡는데 그걸 어떻게 잡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그냥 뭐 제가 댓글 쓰신 거 읽어보면서 저도 답답해요. 사실은 뭐 그걸 뭐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뭐 어떡하겠습니까?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안 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걸 안다고 한들 내가 지금 그걸 고칠 수도 없고, 응? 그런 상황이 너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답답하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거지. 만약에 당장 그걸 가지고 실행만 할 수 있다 그러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얘기하겠어요. 근데 지금 어쨌든 우리가 권력을 못 잡았으니까 권력을 잡았으면 지금 바로 김문수, 대통령 되셔가지고 바로 대통령령으로 지시해서 검찰 다 수사하라, 국정원 바로 그냥 서버 다 털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텐데 이 권력까지 뺏기니까 뭐 제가 솔직히 저도 꼬라지가 나가지고 이건 뭐 할 수도 없는 얘기 뭐 해봐야 뭐 하나, 뭐 어차피 할 수도 없는 거 우리가 권력이 있어야 뭘 하지. 꿈쩍도 안 할 텐데 꿈쩍은 고사하고 지금 뭐 18년 독재한다는 둥 뭐 이러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금 그런 얘기 해봐야 뭐하나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저는 그것도 그거지만 당분간은 뭐 아무튼 지금은 권력을 저 사람들이 잡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제 생각에는 가장 우리가 지금 이제 희망을 걸고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 뭐 6월 18일부터 이제 또 재판이 있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론 지금 뭐 파기환송을 한 거 그때 진짜 파기 자판을 했으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왜 파기 자판을 뭐 안 했냐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그러니까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막 이랬으면 어땠을까 저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심지어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한 6개월 이후에 했었으면 어땠을까? 왜 그때 해가지고 했을까?부터 시작해서, 한동훈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드니까, 그냥 뭐, 진짜, 이제, 저도 솔직히, 우리가 우파는 좀 똑똑하다 그러잖아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이 똑똑한 사람이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과거에 대한 생각, 뭐, 과거에 대한 후회,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꾸 그렇게 되다 보니까, 스스로가 약간 찌질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더더욱이나 어떻게 보면 좀 자중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제가, 말씀하시는 거 다 인정해요. 뭐, 지금 댓글 쓰신 것도 다 인정하고 하는데, 제가 성격이 당장 안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안 하는 스타일이고, 뭐 인생 살아온 어떻게 보면 궤적이, 또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냥 그건 좀 이해해 주십사. 어쨌든 뭐, 저랑 만나신 지 몇 개월 안 되신 분들 많고,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으니까, 뭐, 저는 제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밖에 안 된다라고 양해하시고요. 제가 뭐, 얼마나 뭐 지식이 많아서, 뭐, 앞일을 다 예측하고 하겠습니까? 근데 제 마음은 정말 출구조사 되기 전까지 정말 저는 이긴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선거는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영상 찍고 했다는 거, 그거만 아주시고, 또 이후로도 저는 뭐 그렇다 그래가지고, 뭐 김상욱이니 뭐 이런 놈들처럼, 뭐 민주당이 갑자기 좋아진다거나, 그럴 일은 절대 없다. 왜? 저는 대대로, 우파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다 우파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집안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절대 그런 부분이 없는데, 그래서 아무튼 뭐 정권을 잡은 그날까지, 뭐 정권을 예를 들면 6월 18일 날 재판이 나서, 결국 이재명이가 또 낙마를 해서 조기, 낙마가 되는 것이 제일 바라는 바인데, 이제는 뭐 바라기도 무서워. 또 실망할까봐. 지금 벌써 몇 번 실망하고 나니까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특히 헌법재판소, 탄핵당할 때도 그렇고, 아무튼 참, 보시는 분들도 마음고생 많으십니다만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즐겁게, 어쨌든 간에 우리도 살아야 뭐 다음 정권도 가져오고, 또 우리가 정신건강을 또 지켜야, 우파는 또 어떻게든 간에 밸런스 있는 정신 상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또 예측을 하고, 또 그래야, 중도들이, 우파들이 그래도 매력이 있다. 저 사람들 의견을 들어볼 만하다. 이렇게 될 거니까 전 그게 좀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파가 저희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도들한테 저는 매력을 더 주지 못해서 저는 졌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뭐 자꾸, 다른 이유, 시스템적인 이유도 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진짜 압도적으로 막 주변 호감이 많고, 뭐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야, 뭐 진짜 시스템만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 되는데, 지금은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만큼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제가 눈에 띄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정치라는 것은 결국은 호감을 만들어내는 작업이거든요. 물론 정치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 교과서에 나온 대로 결국은 사람들에게 존재감을 주는 작업이고, 그러니까 내가 또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데 그 지지하는 정당이 잘 됨으로써, 또는 그 지지한 정당에 속한 사람들도 존재감을 느끼고, 또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도 존재감을 느끼는, 그게 어떻게 보면 정치의 선순환이거든요. 그래서 우파가 잘 되면 우파가 지지하는 사람들도 기분이 좋고, 또 그럼으로써 존재감을 느끼는, 이런 나라를 만든다, 이런 어떤 개념 때문에 사실은 이 정치라는 것이 이제 돌아가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존재감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사실은 좌파보다 뭔가 더 체계적이지 못하고 더 유능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생각이. 우리가 다 유능하고 다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데 졌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유능하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쟤들보다 체계적이지 못했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좌우가 싸우는데 중도라는 관중이 봤을 때, 이거 우파 별로 똥볼만 차고 동네 축구하네 쟤네들. 그리고 좌파는 뭔가 국가대표 축구하는 식으로 느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특별히 뭐 1년의 과정을 생각해보면 그러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저희가 지금 바랄 거는, 어쨌든 이제 레프리가, 심판이, 야 잠깐만 기다려, 와봐, 뭐야, 너 아까 찬거 그거, 그거 반칙이야, 퇴장이야, 그게 몰수패야, 딱 이렇게 해주길 너무 바라는 거야.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재명이 6월 18일 날 이제 당선직 무효가 될 수 있는 형을 받아서
형을 받아서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는 거. 그걸 이제 마지막 희망으로 가지는 겁니다. 물론 지금 많은 예측은 재판부가 이제 재판을 중단할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솔직히 들려오는 얘기로는. 또 그렇게 민주당이 지금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이제 이게 우파가 좀 더 집요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좌파들은 어떻게든 결과를 지금 계속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뭐 축구로 따지면 계속 압박 축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어떻게 보면 자리를 자꾸 뺏기고 농구 우리가 이제 파워플레이 하면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응원단을 해서 하는데 파워플레이 하면 농구의 가장 핵심은 자기 자리를 뺏기면 안 돼. 근데 자꾸 이제 지금 보면은 이 자기 자리를 뺏겨서 결국은 좌파들이 결국 밀고 들어오는 것을 허용해서 결국은 뭐 골밑슛이라든지 또는 3점 슛 위치를 자꾸 뺏기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말 결단을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하고 뭐 이제 고등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거를 개별 판단을 통해서 올라오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최종 심을 하겠다는 개념인데 저는 솔직히 그 말 안 믿습니다. 결국은 법원이라는 것도 우리나라 전체 조직은 동일체예요. 물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로비를 들어가서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30명으로 대법원가를 늘린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바람을 엄청 넣고 있잖아요. 고등법원에 있는 법원장들이 자기 대법관 한번 대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거지. 이제 그 부장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 대법관 할 수 있는 나 이제 기회가 오는구나. 이런 게 이제 주려고 지금 30명을 늘린단 말이야. 김성환이가 지금 올렸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은 이제 먹힐 것이냐, 아니면 조희대의 뚝심이 먹힐 것이냐, 조희대가 그동안 대법원에서 쌓은 어떤 인맥이라든지, 그런 어떤 뭐, 청렴도 또는 뭐 그런 어떤 리더십이 먹힐 것인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솔직히 부정적인 게 크죠. 지금 보니까 뭐 다른 유튜버들 보면은 뭐 트럼프가 지지를 해가지고 뭐 다 바꾼다는 등, 뭐 이재명을 끌어내린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저는 희망으로는 못 돌리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왜냐하면 제가 승부를 보니까, 이번에 그 선거가 나고 이 승부를 보니까 미국이 일단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지금 정신머리가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까지 정신을 쓸 정도가 아니라 트럼프가 지금 자체가 이 지금 뭐 머스크랑 지금 말싸움하고 앉았고 그리고 지금 실적을 하나도 못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미국 내에서 저도 트럼프를 지지했지만 미국 내에서 지금 어쨌든 그런 지지를 확고하게 착착착착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과연 미국이 한국을 그렇게 뭐 이재명을 지금 있는 대통령까지 끌어내리게 할 정도까지 그렇게 파워풀한 액션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요. 근데 지금 뭐 다른 우파 유튜버들은 뭐 트럼프가 작업이 들어갔다는 등, 이미 뭐 이재명을 다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등 이런 얘기인데 전 현실적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 얘기들은 오히려 보는 사람들이라든지 중도들이 봤을 때 그냥 우리끼리만 뭐 쩌리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쓸데없는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6월 3일 전까지의 담론은 어쨌든 우리가 41%라는 지지자들이 우리랑 같은 의견을 교환했잖아요. 이 김문수가 무조건 이겨야 되고 이재명이는 악마고 그리고 민주당은 결국은 좌파 포퓰리즘을 자행하는 쓰레기 정당이라는 것을 우리가 같은 동질감이었지만 이제는 그 결론이 난 상태고 그 시스템을 우리가 지금 당장 뭐 안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얘기의 담론들이 이제 오피셜 안에서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담론에서 만들어내서 키워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공감하고 남들은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얘기들 해서는 안 되고 남들이 반대는 하지만 공감을 안 할 수는 없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은 정말 우리끼리만 얘기하고 마는 거. 그것도 뭐 몇 천만이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파가 지금 솔직히 한 2천만 되잖아. 근데 그 2천만도 아니고 한 200만 정도도 안 되는 막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도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래서 우파 유튜버들도 이제는 조금 더 이성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지.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선 전에 했던 얘기들처럼 그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를 모으고 저도 응원단을 해봐서 알지만 응원단 때 뭐 예를 들면 뭐 상대 대학이 뭐 게임 저 사람 잘했습니다. 뭐 저기 저 대학에 뭐 저 선수 잘하네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러고 야 저거 나쁜 놈들이라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 누가 그렇게 응원단이 뭐 상대 대학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누가 해? 안 하지 절대로. 근데 지금은 이미 그런 대선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담론들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진영 논리라기보다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도 공감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약간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도 공감하는 능력 것까지는 끌어올려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지 않으면은 점점 잘못하면 우리가 이제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 된다. 왜? 우리가 권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 우리가 권력이 있으면은 우리가 작은 불씨를 담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대통령이 보고 또는 권력 핵심들이 보고 용기를 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권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힘들어요. 그게 정치학을 전공했든 안 하든 일반인들도 다 어떻게 보면 그거를 모를 사람은 없죠. 권력이 없는데 뭔가를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권력이 무서운 거예요. 뺏기면 절대 안 되는 건데 6월 3일에 우리는 권력을 뺏겼습니다. 예, 그게 6월 3일 이전까지는 우리가 권력을 가졌단 말이에요. 하지만 저도 뭐 지속적인 우파의 지지자이기 때문에 권력을 뺏겼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무슨 갑자기 민주당을 좋아한다든지 그럴 일은 없어요. 왜? 저는 이게 생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내가 생업을 지키기 위해서 민주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고 김상욱이처럼 정치적 야망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민주당을 지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좋은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권력에서 지고 권력을 뺏기고 대선을 지더라도 이렇게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얘기를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6월 18일 날 우리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큰 결단 내리셔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결심 아니면 뭐 결단이라고 할 거의 사직생의 각오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6월 18일 날 만약에 정말 법원에서 과연 파기환송심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말 마음을 졸이며 보고 싶습니다. 근데 솔직히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진짜 저의 핵심 측근들은 다 우파예요. 친구들이 좌파라서 그렇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싹 다 우파인데 할아버지들이 많았어. 제가 할아버지들을 많이 모시고 있어. 그래서 할아버지들은 저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들 얘기하시는 거나 지금 우리 댓글 쓰시는 분들이 얘기가 똑같아요, 솔직히. 다 이제 부정선거부터 선관위네, 헌재네, 다 이제 완전 싹 다 빨갱이들이라 얘기하시는 분들 제가 다 수발 들고 커피 타드리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아는데 중요한 거는 아무튼 그분들도 6월 18일 기대하고 있는 거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가능성은 사실 크진 않지만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요. 다만 이제 사실 이제 대법원이 이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적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그건 기대를 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사실 가장 저는 뭐랄까요, 좀 예상보다는 정말 더 큰 기대가 되는 것은 뭐냐면 국힘당을 어떻게 혁신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김문수가 지금 됐든 아니면 진짜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한동훈이가 됐든 간에 사실 지금 한동훈세가 많다고 그래요. 국힘에 안에 웬만한 사람들이 다 한동훈한테 줄을 서고 있다고 그럽니다. 왜냐면 지금 정치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지금 현 상황에서 좀 더 강한 사람들한테 줄을 서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김문수는 워낙 세가 없대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거의 김문수한테 붙어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고, 그냥 지지율만 41% 나온 거지, 김문수는 아무런 그냥 혼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어떻게 세를 모으냐에 따라서 되는데, 김문수가 세를 모으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예, 그런 상황이고, 한동훈이가 지금 많이 뜨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상황을, 과연 어떻게 또 한동훈이가 과연 당원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워낙 미운털이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예측할 때는 한동훈은 어렵겠지 않냐. 그래도 어렵지 않느냐. 아무리 지금 있는 국회의원들이 붙어 있는다 하더라도 왜 지금 잘한 게 없는데 선거에서 지고 국힘당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중심으로 갈 수 있느냐. 저는 그건 참 어려운 상황이고 결국은 더 어려운 가능성이지만 그래도 김문수가 당을 완전히 그냥 거의 재건축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면 그나마 이제 국힘 당원들이라든지 또는 우파 지지자들이 그래 한번 해봐라. 그리고 제가 이제 요청했던 것처럼 결국은 주요 당직자들 20, 30대로 포진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해요. 주요 당직자 20, 30대로 포진만 해도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예, 우리가 솔직히 주거지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애들 돌아다니고 엘리베이터에서 20, 30대만 만나도 우리 집 올라가나 이런 느낌 들잖아. 근데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이렇게 그러면 뭔가 약간 음침한 느낌이 들고 그래. 그러니까 국힘당에서 당직자들을 20, 30대로 막 대거 모으는 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아. 김문수는 나이가 좀 70대 중반이지만 당직자들은 다 완전히 그냥 20, 30대로 하는 것도 얼마나 보기 좋아요. 또
김문수라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살아오신 분이니까 어떤 나름대로 멘토의 느낌이잖아. 그래서 자기가 어떤 조지 소로스라든지 뭐, 워런 버핏 같이, 그런 어떤 멘토를 하고, 그 대신 20, 30대의 어떤 청년들한테 멘토를 해주면서 청년들이 딱딱, 조직적으로 들고 나가면서 일일이 다 반박하는 것도 20, 30대들이 반박이 장난이 아니야. 반박력이 최고야, 최고. 논리력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뭐, 박찬대네, 무슨 서영교나 이런 애들 자꾸 흔들면요. 민주당이 제 아무리 그래도 힘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을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이제 사실은 본인들이 권력을 잡은 이상부터는 이제부터는 욕먹을 일밖에 없어요. 예.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본인들이 책임이야. 거기다가 본인들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뭘 해도 민주당이 책임이야. 뭘 잘못돼도 민주당 책임이고, 뭔 사고 나도 민주당 책임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얘네 정치학 배울 때요. 강대국의 정치학이라는 것도 있는데, 약소국의 정치학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약소국일 때 약소국으로서 또 이점이 있어. 정치학으로서. 강대국은 물론 당연히 패권이 있으니까 강대국은 이권이 있지만 반면에 약소국도 약소국으로서의 정치학적인 이권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인륜 도덕, 인류애라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그리고 패권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또 어떻게 보면 책임이 있잖아. 그 책임이 잘못됐을 때는 그만한 어떤 비난을 받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약소국이라고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야. 그게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는데 그런 것처럼 국힘은 지금 그런 걸 이용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걸 정확히 파악하고 특히 그 파악한 그 상황이 결국은 2030들을 당직자로 대거 임명을 해서 지금은 게릴라전처럼 계속 괴롭혀야 돼요. 민주당을 계속 괴롭히고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결과에 대해서 계속 조목조목 아주 논리적으로 비판을 해서 국민들이 봤을 때 오, 국힘이 뭔가 괜찮네. 파워풀한데 그러면서 점점 다시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되느냐? 이제 지방선거, 그다음 총선. 이걸 준비해 나가면서 민주당 애들이 저렇게 야금야금 해가지고 우리를 결국 탄핵까지 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해주면 돼요. 우리가 지금 당장 뭐 댓글에 쓰신 것처럼 그냥 뭐 다 필요 없습니다. 하면 뭐예요? 뭐 부정선거인데 뭐 이미 못 이겨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뭐 어떻게 할 건데 그냥 우리 계속 민주당의 노예로 살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제가 자꾸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간에 지금 당장 실현 가능하고 현실성 있는 것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실현 가능성이 있으면 계속 그것부터 밀어붙여서 우파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현실 가능한 것을 현실 가능화시키는 게 우파잖아요. 좌파는 뭐야? 현실 가능하지 않은 것을 현실 가능하게 만들려다가 모든 사람들이 공멸하게 만드는 게 좌파란 말이죠. 그래서 자꾸 저는 이 승리의 워딩을 쓰지 않고 실패의 워딩을 쓰는 게 싫다는 얘기예요. 예, 뭐 그게 부정선거가 됐든 뭐든 간에 부정선거를 밝히더라도 어떻게 한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마음속에 지금 간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분노가 터져도 지금은 그거를 공식적으로 얘기해 본들 우리가 그걸 가지고 쾌열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공론화를 시켜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고 공론화를 시켜서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이 살고 있는 부부인데 야 너 바람 폈지? 너 당장 나가.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이 사람하고는 더 이상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야. 빼박의 증거를 가지고 내밀어서 그 모든 판사니 뭐니 배심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딱 내밀어서 야 2년이 잘못됐다는 뭐 이런 식으로 가야지 이게 되는 거지. 이러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정쩡한 정도의 수준에서 지금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은 결국은 우리만 자꾸 공지에 몰리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아주 지금 지금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작은 조그만 거라도 승리가 필요해. 뭐 지선이 됐든 총선이 됐든 자꾸 승리가 필요한 거지. 근데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우리는 민주주의는 결국 선거를 먹고 사는 생명체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누가 댓글에 썼더라고요. 뭐 차포 답대고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체력을 만들어야 된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선관위니 뭐 이렇게 돼서 다 부정선거가 됐다 그래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선거를 만들어야 된다. 그거예요, 사실. 어쩔 수가 없어. 우리가 그 타짜에 나오잖아. 애들이 무슨 전자장비 다 해놓고 이래도 고니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상황을 모면해서 결국은 이기잖아요. 곽철룡이가 다 부정선거판을 다 만들어 놨는데도 고니가 그 판을 이기잖아. 그럼 고니가 돼야 돼,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아니면 우리는 이 거대한 어떤 카르텔이든 뭐든 아니면 그게 있든 없든 간에 그건한테 우리가 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더 영민해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타짜의 고니가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곽철룡이 이겨야 돼요. 또 곽철룡이 이기는 시스템으로 그런 스토리로 갔기 때문에 타짜가 재밌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6월 18일 상황이 상당히
좀 궁금하고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 신라 같은 희망이고 그리고 지선, 지방선거, 총선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계속 내야 된다. 야금야금 우파가 뭐야? 야금야금 또 가는 게 우파잖아요. 우파는 뭐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가는 게 우파고 절대 한탄하지 말고 뭐 다 끝났어 이런 비극적인 얘기 하지 말자. 우파의 기분은 원래 늘 즐겁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옥에 있든 솔직히 저희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진짜 우파는 공산화가 돼 있는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게 우파다. 네, 왜?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게 우파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산화가 됐다고 해도 거기서도 우리가 기어 올라가서 결국은 김정은이 코앞까지 가야 되는 게 결국 우파인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무슨 투표에서는 이겼는데 개표에서 졌다. 그럼 어서 할 건데. 그럼 앞으로 계속 개표에서 지겠네. 그럼 끝이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우리가 아오지 탄광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아오지 탄광에서 빠져나올 것인가. 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끌고 나가야 된다. 이게 저는 우파라고 제 생각엔 그래요.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럼 그냥 다 집에서 누워서 잠자든지, 자든지 이렇게 계속 신세 한탄만 하면서 있으면 저는 그건 우파 아니라고 봅니다. 신세 한탄 한 10번 하는 사람은 저는 우파 아니에요. 예.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제가 우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보시는 분들은 본인이 우파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제가 우파라고 생각해요. 우파는 뭐다? 긍정적인 사람들. 그리고 지금이 아무리 진흙탕이라도 내일은 조금 나아지게끔 만드는 사람. 그게 우파고 하루하루 나아지게 만드는 사람. 그리고 정신줄 놓지 않는 사람. 그게 저는 우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가시적인 성과를 조금씩 내는 사람. 그게 우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올렸습니다.